예. 자, 수행평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교시에 칠 거고요. 녹화 되는 건가? 에어컨 틀었어? 그리고 됐다.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쌤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 연습을 해서 할 거야. 그래서 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에듀케이션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다음 테스트라는 부분에 문제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라고 하는 문제지를 올려놨고 공학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오늘 그냥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을 칠 거예요.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2교시, 그러니까 1교시에 볼 거고 40분 동안 작성하는 겁니다. 깨워들어요. 이런 이 점수는 50%가 들어가요. 5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간단한 영화 하나 보고 감상 쓰는 거 10%.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부터 파이썬을 조금 나갈 거야. 코딩을 쭉 나갈 건데 그거 이제 기말고사 때 40% 들어가는데 그 40%에서 이제 점수가 좀 많이 갈리겠지. 기준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기준표에 맞게끔 작성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쌤이 이야기했던 순서대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공학적 소양, 공학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과 자기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배우고 마지막 네 번째 이론이 공학적 사고의 과정, 제일 중요해요.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라고 해서 공학자들이 실제로 대학을 가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의 패턴을 이제 수행평가로 칠 거예요. 아주 짧게 이번 주 오늘 하고 내일 배우고 나서 바로 칠 겁니다. 이게 문제지예요. 이게 수행평가 문제지고 A4 용지 앞뒷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7번까지 40분 동안 작성하는 게 목표예요. 타이트하게 쓰는 거죠.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학적 사고를 7가지의 단계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서 쓸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근데 오늘하고 내일 다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검정색 펜을 꺼내서 우리가 이제 공학적 사고의 과정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똑같아. 문제지 똑같다. 파이썬은 문제 공개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칠 거예요. 그 코딩은. 근데 공학적 사고의 과정은 문제 공개를 하고 싶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백지 A4 문제인데 여기 위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오늘 작성한 프린트는 버리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행평가를 칠 때 이거 참고해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받았지? 오른쪽 위에다가 이름 써주시고요. 네. 자, 프린트 안 받았어? 안 준 사람? 펜이 없어요. 펜 있을 거예요. 펜 투마치 다. 펜을 안 갖고 왔어? 잠깐만. 색깔 아무거나 써도 지금은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 색연필로 자 보시면은 심플합니다. 네, 공학적 사고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창의공학적 설계, 뭐 발명의 관련 순서, 등등등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엄청 심플하게 1학년 때 잠깐 시험에 쳤던 적이 있거든. 문제, 확인, 그 다음에 계획, 그냥 실행, 평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그냥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근데 뭐 요즘에 이제
대학교 논문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서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로 뭔가 접근을 해서 창작물을 만드는 거. 그것도 말은 뭐 되게 다른 막 문제 확인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를 뭐 계획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 있는데 결국 뜯어서 보면은 다 그냥 문제를 확인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프로치에 접근하는데 어떤 사고의 과정에 관련된 어프로치는 그냥 이 네 가지가 가장 심플하더라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을 때. 그래서 이게 제일 깔끔하고, 그러니까 공학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단계가 문제 확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확산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만큼 생각했다가 요만하게 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빼내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확산적 사고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실행 단계는 두 가지인데 설계하고 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공학 수업을 하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고 공학적 지식이나 전기전자적 공학 이게 약간 이론 완전히 그 전공 중심의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작을 하는 거는 2학기 때 그냥 수행평가가 아닌 다른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 좀 내서 뭐 이런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해서 뭐 흔들면은 랜덤으로 로또 보는 거 나오는 걸 제작 실제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고 근데 이걸 하려면 코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운 다음에 하고 1학기 때 중간고사 수행까지는 설계까지 이렇게 문제 확인, 계획, 실행, 설계 더 풀어서 얘기하면 문제 확인하고 확산적 사고하고 수렴적 사고 해서 그 다음에 실행 중에서 설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까지를 40분 내에 다음 주 화요일 날 1교시에 치는 거지. 그리고 수행평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1교시에 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자습할 거야. 교실에서. 여기서 자습할까? 교실에서 자습할까? 교실에서 할까? 오케이. 다음 주 수요일은 교실에서 자습을 합시다. 네, 교실로 갈게.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요거야. 바뀌지도 않아요. 그때 공개했던 대로 학교에서 불편한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실제적 방안을 연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불편한 상황이면 학급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불편한 상황 한 가지를 생각해서 그거를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 근데 쌤이 여기에 보면은 평가 기준표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비구조적인 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생소할 거예요. 구조적 문제라는 게 있고요. 비구조적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느낌상 구조적 문제는 뭐일 것 같아? 그냥 맞춰봐, 때려 맞춰봐. 너희가 맨날 문제 푸는 거야. 생긴 거. 이미 완성되는 거. 그래서 끝에 이제 풀었을 때 뭐가 있는 거. 고추신. 정답이 있는 거. 맞아. 정답이 있는 거야. 마치 수학처럼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객관식 풀었을 때 딱딱 패턴대로 풀면 정답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아니 초등학교부터 자격증 시험이나 사실 대학교 수능도 라이센스를 따는 시험이야.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점수를 만드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시험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 기준표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그냥 오디선당에 찍어가지고 맞고 틀리고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구조적 문제고 우리가 12년 동안 혹은 플러스 1년 동안 구조적 문제만 존나게 풉니다. 초등학교 때는 좀 비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구조적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장점이 있는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이 막 쌓여져 있는 장점이 있는 것 반면에 단점은 시야가 굉장히 협소하게 변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지선다형에 있는 걸로 생각해요. 정답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6년 동안. 그래서 맞고 틀리는 걸 굉장히 빠르게 판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비구적인 문제는 좀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항상 스마트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2007년도 뭐 1월달? 2007년도 1월달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아이폰 3G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답이었으면 우리는 13년 동안 그 똑같은 디자인의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어야 되거든. 근데 13년 동안 정말 많은 스마트폰의 형태와 그 다음에 사양과 물리적인 기능과 이런 것들이 변형됐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1년에 6개월에 하나씩 변형되잖아요. 삼성도 6개월에 하나씩 핸드폰 발표하고. 그러니까 공학의 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라서 얘기한 거지만 비구조적인 문제 자체는 정답 자체가 없고 그냥 최적의 해결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최적의 해결 방향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소비자를 만족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최적의 해결책에서 6개월 전에 냈던 최적의 해결책에서 또 뭔가를 수정해가지고 또 다른 최적의 해결책을 내고. 근데 만약 이게 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대중들이 인정을 한다? 그럼 돈을 버는 거죠. 만약에 사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최적의 해결책을 내가지고 뭔가 생산을 해서 사회에다가 납품을 했는데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뎁이 생기는 거지. 빚. 돈 얘기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공학적 사고의 과정은 근데 빚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인정받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강연 같은 거 가보면 너무 오랜 기간 막 고독한 시간과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야나도라는 영어 알아? 네. 그거 만든 사람도 강연을 갔다 왔었거든. 그냥 우연히 가서 그냥 들었는데 뭐 7, 8년 동안 몇십억 정도 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다 끝났고 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앞에 가가지고 머리띠 만들어서 팔았대. 머리띠 부산대였습니다. 머리띠 만들어서 팔다가 좀 수익이 나길래 그걸 갖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한 게 야나도. 그래서 그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패턴을 분석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강의를 끊고 듣지 않는다는 걸 패턴 분석한 거야. 인터넷 강의를 끊고서는 듣지 않고 30%만 듣고 70%는 다 낙오한다. 그럼 70%는 그냥 이게 수익이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리고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소비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애플파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면은 그 애플파이 원자재에 대한 소비가 있지만 교육 콘텐츠는 내 영상 찍어놓고 틀었는데 사람들이 그 영상을 사주면 영상 데이터가 소진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내가 자본가가 아니면 내가 원래 평소에 돈이 막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과정, 이 사고의 과정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낼까 하다가 어떤 비구조적인 문제를 낼까 하다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학교 생활이니까 너희들은 그거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비구조적인 상황을 냈는데 이제 문제는 너희가 정리하는 거야. 오늘 그래서 문제를 정리해 볼 거거든.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를 가로로 쓰고 여기에다가 이름 쓴 다음에 이거 뭐 오늘 한번 해보고서 버려도 상관없어. 버려도 상관없는데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오늘 여기 3번까지 해보고 내일 4번부터 5번까지 5번, 6번까지 해볼 거야. 이렇게 해볼 건데 자 1번 스스로 발견한 비구조적인 문제 상황을 정리하래요. 수행평가 문제 1번에 누가 무엇을 그 다음에 왜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 상황 작성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아마 이런 건 처음 해볼 거야.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큰 비구조적인 문제를 줬어요. 그 안에서 조금 더 미시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각자 다른 문제를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냐면 우리 이과니까 사실 원래 문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학급 안에서 학생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누가 나왔죠? 우리 반 아이들이 무엇을 분리수거를 할 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때 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 던지거나 아니면 그냥 분리수거가 잘 안 됐는데 그냥 옆에 버리거나 아니면 파란색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거나 페트병 이런 것들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 왜? 분리수거가 귀찮아서.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자기 생각을. 그럼 문제 상황이 정의가 됐어요. 우리 반 학생들은 귀찮아서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아.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 문제 상황을 내가 작성했으면 학교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게 큰 비구조적인 문제 상황에서 작은 비구조적인 상황을 찾은 거죠. 그 다음 1번에 생각한 문제 상황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 줄로 정의해 달래요.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분리수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까라는 목적에 근거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고 정리하고 사실은 대학교에 가면은 만약 어떤 공대를 가더라도 공학 일반이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이 그러니까 공학 일반의 기초 같은 거를 한 6개월 동안 배워요. 나도 6개월 동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만 한 2시간 하고 2시간이니까 대학교 2차 시간에 4시간이거든요. 브레인스토밍만 4시간 하고 뭐 시스템 사고만 4시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우리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지금 32분이거든. 내가 40분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자기가 학교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미시적인 문제, 불편한 문제 한 가지를 찾아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로 정의해 주는데 이과니까 문장으로 안 써도 괜찮아. 누가 대상자를 쓰면 돼. 그냥 1번 누가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들이 2번 무엇을 분리수거를 3번 왜 너무 멀고 귀찮고 그 다음에 자리하고 멀고 분리수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행위를 이렇게 쭉쭉 써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분 동안 써보세요. 네. 불지 말고.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연습을 해서 지금 생각한 걸 갖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작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한 지금 그냥 쌤하고 이렇게 패턴대로 쭉 가다가 요 프린트 갖고 와서 보면서 다음 주에 써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팀지에는 안 올라와 있고 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이 수업 끝나고 팀지에 올려줄게. URL 그다음. 교보교 갖다가 체육복으로 바꿔자라는 이런 것도 되고. 그걸 갖다가 체육복으로 바꿔. 아니 그거는 이제 네가 결론을 내서 접근하는 거잖아. 교복을 그게 아니고 문제 상황을 찾는 거야. 교복이 왜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 자, 지금 40분까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 일어나. 이런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육하원칙 되는 건데 만약에 문장으로 쓰기가 조금 귀찮은 사람은 1번 누가 2번 무엇을 땡땡땡땡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네, 그냥 문장으로 안 써도 괜찮아.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한 상황 한 가지를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이제 수행평가에 쓸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해주세요. 그냥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어제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그 상담실하고 계단이 있잖아. 외부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 이 대상자는 교직원과 학생들. 그래서 그 계단을 재설계해서 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런 목적으로 문제 상황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각해봐. 불편한 걸 찾아야 돼. 한번 생각해봐. 그럼?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이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니 원석이 근데 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접근하는 활동 자체가 재작년에 이렇게 공학일반 수업을 해보면서 내가 재작년이 공학일반 반 애들이 진짜 탑클래스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정규 이과 1등급 30등이 다 공학일반 선택해가지고 그 반 아이들이 다 모여있던 거야. 그래서 근데 걔네들도 어려워했었어. 이런 이런 생각의 접근 방식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생각을 완전히 기존에 너희가 공부하는 방식하고 완전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이게 막 술술술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공학적으로 풀 수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좀 학교 공부를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 이게 막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입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완전 반대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방식이라서 지금 뭐까지? 오히려 진짜요? 내신상이 좀 안 좋거나 하는 친구들이 창의성이 훨씬 너는 있을 PT 뺐다 수도 있는 거지. 정답이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작성을 할 때 검정색 볼펜으로 써줘야지 감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깔끔하게 글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셔야 됩니다. 네. 책상을 놔둬도 되고요. 여기다가 바꾸시면 이거는 제출하는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스케치하는 거 나중에 다음 주에는 그걸 줄 거야. 이 프린트를 인쇄해서 올려놓을 거야 내가. 이거 20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만 이따 할게. 이거 조금만 이따 할게. 기다려. 이게 순서대로 할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 천천히 나갈게. 교문을 학교까지 유리관계에 자 봐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쓸 때 무빙워크를 설치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교문에서 학교까지 조금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해가지고 뭔가 최적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때까지도 갔는데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거면은 그럼 설치하는 게 최적인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아이디어를 분석할 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공학 수업 중에 제일 재미없는데 제일 중요한 수업이야. 이게 그래서 처음에 3, 4월에 나가는 거거든. 무기성으로 공학이 나는 솔직히 전공 싫어도 신기해 들어서. 무기성 이거 딱 이름만 들어도 치명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누가 그냥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무엇을 옆에 있는 호커 때문에 비료 때문에 그냥 봄에 냄새가 나서 난다. 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왜랑 어떻게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자유롭게 써 이거. 어떻게를 하면은 구조적으로 비구조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면은 난 내가 말하는 어떻게는 문제 상황에서의 어떻게를 물어보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지 않는지 그걸 물어본 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 않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료를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료를 어떻게 뿌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뿌리지 않게끔이나 아니면 다른 향이 나지 않게끔.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비구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어떻게를 좀 어렵지. 그러니까 어떻게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3번을 이거 했어요. 아니야 1번하고 2번은 1번만 할 거야. 1번하고 잠깐 발표해 볼 거야. 랜덤으로 시킨다 발표 2명. 합정 비교는 약간 좀 그건 모르겠어. 애매하게 가풀하지 않나? 겨울에 진짜 무서워. 넘어질 수 근데 지금 해결책을 찾는 건 아니니까. 지금 문제 상황만 쓰는 거야. 얼어 있으면 그렇지. 그거 좋은 방법. 그렇지. 그걸 이제 얘들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해결책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글 중에 문제 하나 써달라는 거야. 1번만 하는 거야. 1번만. 해결책 금요일날 내일 할 거야. 내일. 문제 상황만 제대로 정의해야 돼. 근데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돼. 정의하지 않으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 우리가 기존에 했던 토론 방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정답을 정의하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서로서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이에 사고의 과정이 있어야 돼. 사고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야 되고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것처럼 태어나서 지금은 희찬이가 얘기한 건 희찬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는 장애우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야. 그래서 누가 장애우를 위한 그다음에 무엇을 장애우가 편하게 도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장애우가 여기 도구하고 있는가 이걸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 장애우가 장애우뿐만 아니라 딱 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 다시 부상을 입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지. 근데 사실은 공학은 그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생각하는 게 그 가치 있다고 평가를 받고 국어시험도 많이 받지. 그런 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학적 설계는 막 돈을 떠나서 그거는 좀 인정을 많이 받아요.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좋은 문제 상황, 아이디어라다 좋은 문제 상황의 설정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무겁게 안 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학급에 옷걸이가 없어. 옷걸이 있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지고 옷걸이 관리 자체가 잘 안 돼. 이것도 문제일 수도 있어. 언제는 옷을 걸고 싶은데 그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옷에 분실이 발생될 수 있고 학교에서 분실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 분실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해결하는 거야 하나씩. 시스템을 통해서 공학적 사고를 통해서 공학적 시스템을 접근을 시켜가지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쌤이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아야 돼. 공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학교 다 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교실이 교무실, 교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은 이렇게밖에 생활 안 해. 다 타고 똑같아. 양계장 시스템하고 완전 똑같아. 그냥 와서 갔다가 식사하러 갔다가 교실 들어갔다가 종 치면 심지어 종까지 저 뒤에 종땡 치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친구랑 잠깐 얘기했다 다시 안 해. 인공지능 그러니까 공학 수업 들으려면 다시 공학 두고 왔다가 다시 교실로 갔다가 안 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이나 실 배치를 조금 바꾸잖아? 동선이 완전 달라져.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만약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뭐 창의관을 올 때 불암산 쪽을 보면서 올 수 있게끔 동선을 설계했어.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산소를 마시면서 오는 거야. 그 동선 설계만 그렇게 해도. 지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선모형의 얘기긴 하지만 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신관에서 뒷길을 뚫어가지고 불암산 쪽으로 해서 창의관을 연결했다. 근데 이 거리나 비슷해. 복도로 오는 거나. 근데 이거는 산소를 마셔. 그럼 얘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무조건 상쾌한 산소를 마시잖아. 근데 그건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지. 산소를 마신다고. 근데 건축가는 그걸 동선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 패턴을 되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지. 그 시선으로 불편한 걸 찾아보면 훨씬 더 매력적인 걸 찾을 수 있어. 학교 축구를 할 때 잔디구장 먼지 맨날 날리고 축구하고 나서 흙먼지 끼어있는 신발 바탕으로 해서 교실 들어오면은 그날 청소당번 뒤지는 거야. 너무 더럽고. 이 문제는 학교 생활 3년 동안 맨날 발생해. 담임할 때도 짜증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잔디를 깐다. 근데 이건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이 좋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교육되어지지 않아. 이거를 만들고 해서 나 이걸 진짜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만들 거야 이런 생각 강하게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어떤 친구들. 그 친구들은 난 성공한다고 봐. 난 성공한다.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난 이건 무조건 도입할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사람. 자, 두 번째. 자, 일어나시고 Q1에서 생각한 문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뭘 해결할 것인가를 한 줄로. 딱 한 줄로만.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아이디어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2번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나 한 명만 물어봐도 될까? 랜덤으로. 어떤 문제 상황을 정리했는지. 명수. 여기서 말해요. 그냥 말해봐. 조용히 거기. 칠판을 지우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칠판 단번이 이제 칠판을 지우는 행위가 너무 소모적이고 불편하다. 네. 너무 좋은 적이지. 왜냐면 칠판 지우는 거는 진짜 한 명이 총대 메고 1년 동안 지우는 거 아니야 거의? 두 번으로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 왜냐면 주 단위로 책임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고. 근데 결국 그거는 교과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학교의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너무 좋은 주제인 거. 한 명만 더 물어봐도 될까? 창현이.
안 했어? 오케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승수. 네가 해결하고 싶은 학교의 문제. 그 몸이 또 큰 소리. 몸이 다치거나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이동수단을 설치해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Q2번에다가는 자 시간 2분만 드릴 테니까 한 줄로 딱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결하고 싶은가 적어주면 돼요. 지금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뭘 해결하고 싶은가. 진욱이 같은 경우는 이 비료 냄새를 향기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 그럼 비료 냄새를 친구들이 절대 맡지 않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봄에 비료 냄새가 아예 나지 않게끔 하는 뭔가 환경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문제 상황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리하고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이죠. 컴퓨터가 맨솔에다만 바르면 그게 냄새가 안 나겠어요. 3번 마인드맵에는 약간 해결책까지 좀 쓰는 아 마인드맵은 좀 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는데 3번까지 하면 그냥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쓴 사람들은 설명 어떻게 하냐면 난 그냥 분리수거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그 해결해야 될 Q2번의 문제를 쓰는 건데 그냥 굳이 기술할 필요는 없어요. Q2번의 문제를 작성이 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Q2라고 쓰고 이 Q2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20개 이상을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야. 문장을 쓰지 말고 해결책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요소를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비료 하면 그냥 내가 문제가 비료야. 비료. 그 다음에 냄새. 그리고 비료 하면은 봄에. 그 다음에 뭐 텃밭. 해결책 말고도 그냥 그거 문제 상황에 관련된 것도 그냥 요소로 쓰고. 그 다음에 뭐 향기. 그 다음에 냄새 전환. 냄새 제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요소를 써서 20개를 만들어주면 돼. 20개. 지금부터 시작. 20개만. 근데 20개가 처음 마인드맵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매를 20개 만들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동그라미가 20개 있게끔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많지는 않아요. 20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나는 공학적 어프로치의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상황 자체가 이제 문제 상황 자체를 정의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비구조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비구조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을 한 줄로 딱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하고 마인드를 같이 쓰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이렇게. 지금 20개를 그냥 적어볼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연결해서 20개. 20개를 적어야지 그 다음 활동을 할 수가 있어. 여기에 보면은 PMI라는 게 있어. PMI. 이걸 꼭 배워야 돼서 이 3번 Q3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PMI를 같이 쓰는 기법이거든. 원래 브레인스토밍 따로 하고 마인드맵 따로 하고 PMI 따로 하는데 그냥 그걸 섞어버렸어. 섞어서 그냥 쌤이 한 번에 하려고. 그래서 원래 브레인스토밍 해라 이러면은 그냥 시간 20분 동안 조원들끼리 계속 얘기하면서 딱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원래 이걸 조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심해서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마인드맵 쓰고 그 다음에 PMI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찾는 거 진짜 유명한 자, 그냥 써볼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지울 오면 예를 들어서 되어주는 조용히 좀만 해줘. 녹화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Q2 이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 아이디어가 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쭉 적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상태만 이런 식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적어보세요. 지금 적어봐야 돼. 그 약간 그 뭐라 하죠? 그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 치고 약간 산처럼 꾸미는 거예요.
공원처럼 꾸미는 아파트 지고 나서 이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처럼 아파트를 공원처럼 꾸민다고? 살리면 되고 기억이 안 나. 조경? 아 조경?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될 거는 마인드맵을 다 썼으면은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지금 쌤이 하는 패턴대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다음 주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트 기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잠깐 그러니까 살짝 정리하는 기법이 있거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트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 수행평가 다음 주에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세 가지 색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수행평가로 올 때는 세 가지 색을 꼭 갖고 오세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볼펜을 꼭 갖고 오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20개 이상 냈던 아이디어 중에 이거는 내가 아이디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 그걸 좀만 조용히 해줄까? 성수야? 여기 깨워주세요. 그래서 너 이렇게 잘 들어야 돼. 공학 선택한 것 중에 70명을 자르고 너희가 온 거야. 자면 안 돼. 이거 수행평가 얘기해서 이게 지필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봐야 된단 말이야. 자 보시면은 플러스 요소 마이너스 체크 있으면은 플러스 내가 만약에 이 요소가 아이디어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소야. 그럼 파란색으로 플러스 요소 체크. 빨간색으로 체크해도 상관없어. 세 가지 색만 쓰면 돼.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 요소야. 이거는 아이디어를 해결하는 때 좋은 거 같아. 이거는 플러스 요소야.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건 필요가 없어. 마이너스. 이건 필요 없어. 마이너스. 필요 없고 마이너스. 이걸 빼야 되는 요소야. 그 다음에 아이디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완전한 플러스 요소는 아니지만 좀 흥미가 있어. 버리기는 아까워. 그럼 체크. 마이너스, 플러스, 체크,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연습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마인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 그래서 그 플러스 같은 요소만 조합하고 그 인터레스트 요소만 조합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점수를 낼 거야. 그 다음에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세 가지 아이디어, 그러니까 세 가지 아이디어 중에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해결책이 되는 거야. 그걸 정리하고 마지막에 설계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수행으로 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돼.